라이브 진행하게 된 저는 이 AMPM 글로벌 김용민 프로입니다. 저는 AMPM 글로벌 한영빈 마케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렇죠. 날씨가 정말 좋아요. 아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시원하고요. 사실 추울 정도로 좀 맞아요. 금세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 영상들 보면은 저희 옷이 좀 더 짧았었는데 이제 점점 가을 느낌이 좀 나고 있고요. 오늘 이 추석도 한 열흘 정도 좀 남아 있는데 이 추석이 남아 있는 시기에 광고주분들뿐만 아니라 마케터분들도 굉장히 이 성과 막판 스퍼트를 하는데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현재 이제 구글 광고 기반으로 메타와 함께 또 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구글 광고 성과 분석과 캠페인 전개라는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매일 하고 있기는 해요. 네, 매일 체크하고 있긴 하지만 뭐 데일리 성과를 계속 보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좀 주기적이지 않게 또 다양한 차원으로 광고를 또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글 광고를 좀 바라볼 수 있을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냥 이제 노출량, 클릭량, 그리고 뭐 구매 전환 이 세 가지 단계를 주로 보긴 하지만 네. 이것들을 또 다양한 또 측면으로 또 봐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를 네.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주제를 가져와 봤고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조금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과 분석이라고 한다면 성과가 무엇이냐에 네. 대한 정의를 한번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출, 그리고 클릭, 그리고 구매 이 세 가지 단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 지표들을 좀 볼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 명확한 정의를 좀 해보자면 우선 이제 성과라는 건 저희가 영어로는 뭐 퍼포먼스라고 좀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면 특정 성과를 내기 위한 이 마케팅이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관리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맞습니다. 매체에서 바로바로 성과가 나오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과라는 건 고객의 액션이잖아요. 네, 온라인에서 이 고객이 특정 액션을 취했을 때 이 비즈니스 모델 이 퍼널 안에서 이 어떤 최종적인 좀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혹은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필수 단계의 맞습니다. 액션을 이제 취했을 때 저희는 이걸 이 성과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예시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약에 구매를 했다고 하면 구매 전환이 일어났을 때 이게 성과가 일어났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또 구매 전환의 이제 직전 단계 혹은 조금 전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액션들로는 이제 첫 방문 이후에 회원 가입을 하느냐 회원 가입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비율도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제품을 좀 살펴봤을 때 장바구니에 추가를 했다라는 건 제품에는 관심이 좀 있는데 지금 당장 살 것이냐 아니면 모아놓고 나중에 살 것이냐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덕분에 보면서 깊이 있는 광고 내용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계속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커머스 업종이었다면 DB 쪽에서는 결국에는 관심 있는 분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면 이 뭔가 상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문의를 남기거나 해서 이 비즈니스에서 이제 수익 구조가 좀 발생될 수 있는 그 전 단계들을 좀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DB 등록도 대표적인 이제 고객 액션 그 전환의 네. 유형 중에 하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목표 값들을 설정을 하는 게 가장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광고를 할 때 이런 목표가 설정이 되었다면 목표를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저희가 만약에 아무것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전환 추적을 활성화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구글 태그 혹은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구글 서치 플레이북 2023년에 있었던 이 공식 자료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웹사이트에서 특정 액션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네.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배너를 클릭하든 아니면 상품을 클릭하든 어떤 걸 클릭하더라도 그냥
정의를 하지 않으면 다 클릭이거든요. 네. 클릭 3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태그 매니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벤트를 정의를 해놓으면 저희가 이것이 우리 배너를 클릭한 것인지 혹은 내부에서 특정 리스트를 클릭한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특정 전원 활동에 태그라는 명칭으로 이름표를 붙이는 그런 느낌이죠. 이 활동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의해서 전원을 추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성과 분석이라는 걸 하기 전에 물론 광고를 하기 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성과, 우리가 무엇을 어떤 액션을 어떤 이벤트를 성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좀 정의가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광고주분들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임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맵처럼 DB 쪽에도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이 호스트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죠. 네. 그런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면 구글 애즈와 이 호스팅 서비스 간에 연계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액션을 취했을 때 이것이 어떤 전환 이벤트로 어떤 측정이 되게끔 잘 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이제 웹사이트에 태그 매니저 등을 통해서 혹은 뭐 개발자 외주 개발자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다양하게 계세요.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곳 크몽 있지 않습니까? 네. 크몽에서 서비스를 좀 이용을 하시면 이 측정까지 설치를 하는 데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의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도 저희 그 구글에서 그 서치 플레이북 검색하시면 나오는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정말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저희가 2년 전까지만 해도 구글에서 직접 이 에이전시 교육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이제 많은 것들이 변하다 보니까 네. 이 변하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교육을 해주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온라인 어떤 자료들로 좀 배포가 되고 있기는 한데 자 이것만으로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기는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것도 굉장히 단순화 시켜놓은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도 복잡하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구매 여정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어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특정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여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핸드폰들을 좀 검색을 해보고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핸드폰을 검색을 해본 걸 보면 여기 A사, L사, S사 핸드폰을 해본 걸 보면 어딘가에 뭐 충성 고객은 아닌가 봐요. 그렇죠. 보통은 하나만 검색을 하거든요. 하나만 검색해서 거기서 이제 큰 거 살까, 중간 거, 작은 거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할 텐데 자 여기 예시에 나오는 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핸드폰에서 좀 열려 있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N사 검색 엔진 N사에서 저희 네이버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고 특정 쇼핑몰도 한번 들어갔다가 하고요. 또 D사 요즘에 많이 검색을 하진 않는 다음이죠. 이 다음에서 검색을 또 해보고 또 여기 쇼핑몰을 들어갔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은 아닐 수 있어요. 하루에 막 여러 곳에 검색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곳에 검색을 해보고 일단은 정보 첫 번째 어떤 정보 탐색은 여기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봤을 때 고려 및 평가 단계에서 S사 휴대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검색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유튜브에서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후기나 뭐 네. 사용자 관점이나 어떤 기능, 내가 모를 수 있는 기능이든 이게 사실 좀 단순화되어 있는 거지만 네. 단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 마음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살까 그래서 말까. 이제 요건 토막 상식이지만 저희가 광고를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전환, 그러니까 성과를 측정하는 그 기준 일이 하루가 아니에요. 물론 네. 광고를 보고 그 당일 혹은 뭐 1시간 이내, 30분 이내 구매를 했다면 성과가 좋았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이후에 7일 안에 전환이 나왔다고 해서 성과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워낙에 많은 정보가 범람하고 있고 네. 또 다양한 제품들도 있다 보니 사람들이 이 고려 및 평가, 구매 전 단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을 좀 단순화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매 단계에서는 또 이제 좀 요금제도 한번 검색해보고 최저가도 검색해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특정 쇼핑몰에 갔다가 마지막에 뭐 다른 쇼핑몰에서 네. 이 쿠팡 아닌가요? 시사로 나와 있긴 한데 무튼 특정 검색어로 구매를 하게 되는
이 맞아요. 이용자의 구매 여정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맞아요. 선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서 사용자들은 좀 피로를 많이 느껴서 요새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큐레이터들이 좀 가끔은 약간 정해주고 그쵸. 순위도 매겨주고 너무 복잡한 네. 시대에는 오히려 너무 이런 게 많지 좋다. 않습니까? 그래서 추천 상품들, 이 추천도 어떻게 보면 광고로서 추천을 한다기보다 정말 좀 잘 맞는 네, 네. 그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는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잘 적합한 맞습니다.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니즈가 좀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예시로 막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패션을 좋아하는 그 인플루언서를 저희가 팔로우 한다면 그이들이 추천해주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렇죠. 일단 좀 기본적인 신뢰도를 갖고 그냥 그 가지고 사람이 있어서. 쓰는 거 이게 뭐가 좋은지 설명 안 해줘도 좋고 맞습니다. 저 사람이 쓰는 게 나와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사용을 그냥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에 대한 플레이북이긴 한데요.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이 중간중간 단계에 검색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어떤 뭐 서핑, 웹 서핑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콘텐츠를 보다가 그 사이사이에 내가 검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저희는 광고를 목격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광고들이 구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글은 말 그대로 구글 안에서 구글 생태계 내에서 사람들이 뭐 일반적인 콘텐츠도 보고 또 뭔가 상품을 구매하고 싶거나 할 때 검색했을 때 그리고 검색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또 보는 콘텐츠들의 어떤 신호들을 종합을 해서 구글 내에서 설계되어 있는 이 광고 안에서 구매가 일어나게끔 여정을 설계를 좀 많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캠페인들이 현재 또 존재하고 있고 2023년도와는 캠페인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캠페인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그 캠페인들을 어떤 식으로 좀 종합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좀 하면 좋을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가장 먼저 검색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이 검색 여정처럼 결국에는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걸 누군가가 먼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은 내가 검색을 해서 콘텐츠들을 살펴보는 게 가장 신뢰도가 높죠. 맞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검색어를 치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서 보기 때문에 검색 캠페인에서의 성과가 사실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검색 페이지에 광고 게재하는 캠페인이고 이러한 형태로 노출이 되죠. 이 문구 그래서 설정이 뭐 파워링크 네이버의 파워링크 비슷하게 이 찾는 게 맞는지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찾는 그렇죠. 검색 수론해서? 캠페인에서 네. 중요한 건 이 사용자가 어떤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네. 어떤 이 소재, 어떤 제목과 설명 문구로 보여주느냐가 맞습니다. 중요하고 보여주는 소재 형태는 클릭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네. 눌렀을 때 들어간 어떤 랜딩 페이지의 구조 그리고 뭐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 그리고 소재와의 좀 일치 혹은 불일치 정도는 이 전환율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겠죠. 검색 캠페인을 이제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이지만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캠페인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자, 검색 광고로 적합한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첫 번째는 키워드고요. 어떤 키워드를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성과가 굉장히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찾는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 구글 키워드 유형에는 저희가 이제 일치 검색 그리고 구문 검색, 확장 검색 유형들이 있습니다. 점점 가면서 넓은 범위의 키워드를 이제 같이 검색되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검색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내 비즈니스를 찾는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검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역으로 추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상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검색을 할까? 그 사람들은 어떤 검색어를 검색할까로 시작을 해서 세팅을 하는 거죠.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어떤 상품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이 상품을 왜, 언제 살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검색을 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예를 들어 만약에 서비스를 판매하는 광고주라고 한다면 만약에 에어컨 청소 업체라고 네.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내가 해결하기 위해 혹은 에어컨이 만약에 고장이 났다. 네. 그럼 에어컨 고장에 대한
어떤 이게 무슨 고장인 거고 심각한 건지 아니면 경미한 건지 내가 고칠 수 있는 건지 사람 불러야 되는 건지 그런 어떤 증상을 검색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에도 서비스를 노출시켜서 간단한 상담부터 실제로 이 수리 기사를 부르는 것까지 어떤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설계도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입찰가. 입찰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키워드로 이제 노출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가 좀 됐으면 등록을 한 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 비용을 들여서 몇 명 정도의 클릭을 받고 우리가 몇 명 정도의 클릭을 받았을 때 몇 건 정도의 이 어떤 상담까지 혹은 어떤 DB 수집까지 혹은 판매까지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떤 마진율이라든지 이익률이 좀 생길 수 있는지 네. 이익률을 계산했을 때 입찰가를 또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왜냐하면 자본력이 다른 경우에 그렇죠. 그들을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과는 이 어떤 입찰 비중 자체는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 사이사이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입찰가는 조금 낮추되 우리는 들어왔을 때 무조건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알맞은 순간에 잠재 고객이 다가가세요. 메시지를 맞춤 설정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키워드에 노출되는 형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지. 만약에 여기라고 하면 모던 가구라고 했는데 들어갔는데 모든 가구가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건 좀 말장난이긴 한데 모던 가구라고 했다면 우리가 만약에 가구를 다 판매하는 곳이면 모던 컨셉인 상품 리스트 페이지로 넘겨주거나 아니면 지금 최근에 들어온 어떤 신상 중에 가장 북유럽 스타일의 어떤 상품들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주고 싶은 정보에 당연히 많은 마음이 있겠지만 이 소비자가 찾을 법한 그 페이지로 뎁스를 줄여서 랜딩을 딱 시켜주는 게 가장 친절한 그런 세팅이 아닐까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먼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그렇죠, 그렇죠. 네. 환절기라서 더 살짝 맵네요. 네. 이 공간에 먼지가 많은 것 같아서 코가 좀 막히네요. 그래서 이 검색 광고 형태는 저희가 이제 PC로 좀 검색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광고 형태 이렇게 보이죠. 네.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했을 때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들 혹은 이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상품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다. 맞습니다. 하루 뭐 한 팩만 먹으면 돼. 하루 한 푼만 먹으면 돼. 쉬운 다이어트 뭐 이런 식으로 좀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좀 공감할 수 있는 문구로 설정한 게 저는 효과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뭐 가령 네, 맞아요. 보조제를 검색했을 때 그거에 대한 약간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문구. 이걸 먹었을 때 어떤 뭐 라인이 나오는지 뭐 얼마나 빠지는지 뭐 이렇게 저런 문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만약에 이제 여기 지금 노출되고 있는 부분이 검색 광고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 광고 문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실제로 어떤 검색어를 검색을 해보시고 어떤 이 항목들이 나오는지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일반 영역에 나오는 부분, 여기 물론 쇼핑 검색 광고긴 한데 여기 나오는 일반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검색어로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게 구글에서 최적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에 가장 최적화된 문구들은 어떤 게 있나를 참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정도로 검색 광고는 좀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쇼핑 캠페인입니다. 쇼핑 캠페인은 저희가 이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상품 페이지가 있을 때 상품을 이 구글 머천다이즈 센터랑 연결을 해서 네. 구글 애즈로 광고를 하는 건데요. 뭐 이 부분은 사실 네이버의 쇼핑 검색 광고와 이것도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네. 앞에 검색 광고가 네이버 파워링크와 좀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요. 자 보시면 뭐 목표 달성하기는 당연히 판매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제품 소개하기, 썸네일 그리고 상품명 그리고 상품 가격으로 저희가 이제 노출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를 진행했을 때 어떤 상품이 좀 노출이 좀 많이 되는지 만약에 노출이 잘 되지 않는 상품이 있다면 썸네일을 좀 교체를 시킬 수 있거든요. 네.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네이버에서는 쇼핑 파트너 센터가 있는 것처럼 구글에서의 어떤 그 상품 센터에서 실제 상품들의 어떤 지표들을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관리를 하려면 구글 애즈만으로 뭐 굉장히 성과를 올릴 수 있다기보다 그 구글 머천다이즈 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상품들이 좀 노출 신호가 어떻고 그리고 만약에 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을 좀 개선을 해주고 이런 작업들이 좀 중요해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쇼핑 그 임대형 쇼핑 그 호스팅 서비스를 좀 이용을 하고 있다면 그 서비스에서 전체적인 빅데이터를 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데이터들을 수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 구글 핏에 맞게 좀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보시면 아까 전에도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를 검색했을 때 나오지만 대체로 이제 뭐 유튜브에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글에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상품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이 쇼핑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캠페인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이제 디맨드젠 캠페인이 있는데요. 이 디맨드젠 캠페인이 굉장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을까요? 요물입니다. 요물인 게 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릴 때 이 2023년에 구글 서치 플레이북이 나왔을 때와는 지금 캠페인이 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이 디맨드젠 캠페인이 아마도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디맨드젠 캠페인이 23년인가 24년에 제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뭐 비디오 포 액션 캠페인, 그래서 VAC 캠페인이 또 따로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캠페인들이 있었는데 뭐 디스커버리 캠페인, 무슨 캠페인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순간에 디맨드젠 캠페인으로 전부 다 흡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떤 비디오 포 액션, 무슨 포 액션, 결국 액션을 취하게끔 만들 수 있는 캠페인이 디맨드젠 캠페인으로 전부 다 흡수가 되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디맨드젠 캠페인으로 소비자를 찾아 전환을 유도하세요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쇼핑 캠페인과는 조금 유사하지만 그 형태 자체는 조금 다르다. 노출이 되는 형태가 다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쇼핑 캠페인은 상품을 바로 보여주기만 한다면 네. 디맨드젠 캠페인은 컨텐츠를 가지고 상품으로 유도를 하는 네. 이 어떻게 보면 CTA가 이 상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 광고다라고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미지 형태 그리고 영상 형태로 광고를 좀 하고 있죠. 맞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캠페인이 아닐까요 요즘에는? 그렇죠. 네. 자 보시면 도달, 뭐 수십억 명의 사용자에게 도달하세요. 이건 뭐 구글이 가지고 있는 모든 뭐 형태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액션 유도. 자, 요건 좀 튀어볼게요. 몰입형 광고로 액션 유도하기. 결국에는 디맨드젠 캠페인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 어디로 들어갈지는 상품을 미리 보여주긴 하는데요.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미지 혹은 이 영상을 통해서 컨텐츠를 먼저 보되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이 광고와 광고를 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상품을 한번 봐봐 라고 할 수 있는 이 CTA가 상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몰입형 광고,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관심이 생길 만한 광고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은 거죠. 중요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품에 관심 있을 법한 그 소비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세그먼트 설정이 가능해서 그 부분도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컨텐츠를 좀 딱 자연스럽게 누르고 싶을 만하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장까지. 자, 뭐 검증된 전략으로 확장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소셜 동영상 및 이미지 확장 소재를 활용해 디맨드젠 캠페인만의 고유한 AI 기반 솔루션으로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양한 영상들, 다양한 이미지들을 각각 그룹에 추가를 해서 저희가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디맨드젠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영상 그룹은 영상 그룹, 이미지 그룹은 이미지 그룹으로 쭉 넣어놓고 이 조합이 되면서 노출이 되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적 최대화 캠페인과 좀 유사한 형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동영상, 이미지 확장 소재를 활용해 디맨드젠 캠페인만의 AI 기반 솔루션. 뭐 유사 세그먼트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에게 광고 게재. 이런 AI 기능들이 구글에서 계속해서 개발해왔던 부분이 지금 꽃을 발휘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컨텐츠와 좋은 확장 소재를 활용해서
이 고객분들을 이 제품으로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예시가 되겠네요. 노출의 예시죠. 네, 맞습니다. 보시면 이 디맨드젠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지면에 좀 노출이 좀 되겠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메일 물론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 지메일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 워낙에 연계가 좀 잘 되니까요. 네, 뭐 사실 다음 아직도 다음을 쓰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강업 계시. 뭐 카카오 네. 메일 저는 이제 카카오로 좀 갈아타긴 했어요. 카카오, 네이버, 지메일 이렇게 쓰는데 메일 통한 이 어떤 광고 전략도 생각보다 괜찮더라. 네, 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디스커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모바일에서 구글을 켰을 때 이 가장 먼저 보이는 좀 지면이죠. 이 디스커버를 활용하는 광고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인피드 가장 일반적인 게 1, 2, 3번이긴 하죠. 사실. 그렇죠. 네, 쇼츠. 요즘에는 물론 프리미엄이 비율이 좀 꽤 몇 퍼센트인지 높았어요.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좀 주변을 보면 좀 많아서 광고에 대한 필요도가 좀 높죠.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제 프리미엄을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분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이 디맨드젠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가 좀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광고가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실적 최대화 캠페인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뭐 검색 캠페인, 쇼핑 캠페인, 디맨드젠 캠페인, 뭐 물론 그 오늘 소개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아시지만 이제 GDN까지 해서 네. 여러 캠페인들이 있지만 이 실적 최대화 캠페인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어떤 광고주분들은 이 캠페인 하나만 돌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적 최대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피맥스로 불렸죠. 네네. PMAX죠. 네. 퍼포먼스 맥스. 여기서 이 퍼포먼스가 이제 성과잖아요, 그죠? 성과 최대화. 이 캠페인 자체는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모든 에셋을 캠페인 안에 다 넣으면 그렇죠. 알아서 좋은 조합을 찾아주는 그런 캠페인인데, 그래서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딱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당연히 온라인에서 팔 것이냐, 아니면 리드를 확보할 거냐. 네. 리드라는 건 저희가 뭐 네. 문의를 받거나 여러 가지 뭐 DB 혹은 뭐 다양한 단계에서의 좀 액션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혹은 오프라인 매장을 유도를 좀 할 것이냐에 대한 목표를 좀 정의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많은 양질의 광고 에셋을 제공하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글 애즈에 저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소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 핏에 따라서 추가를 해놓는 거죠. 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200 by 1200 기본 1대1에서 이제 1200 by 628 그다음에 뭐 4대5 비율의 소재도 추가를 해주는 것을 권장을 좀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미지 형태의 소재와 영상 소재들을 추가를 해주면 구글 애즈에서 자동으로 조합을 해줘서 좀 노출을 좀 시켜주고요. 맞습니다. 문구나 설명도 그에 맞게 이렇게 자동으로 조금 조정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잠재 고객이 누구인지 공유하기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실적 최대화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글 애즈를 활용할 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저희는 이제 잠재 고객 이 세그먼트에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잠재 고객 세그먼트라고 하기보다 이 세그먼트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구글 애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파워가 아닐까 싶은데, 이건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들이 어떤 형태의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 어떤 시간대 이용을 하고 어떤 시간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구글이 안 뻗어져 있는 곳이 없죠. 그래서 모든 사용자들의 어떤 행동 반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구글에서는. 물론 이제 암호화된 어떤 데이터로 저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저는 이제 김용민이니까 김용민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정도는 구글에서 모른다라고 저희는 봐야겠지만, 네, 어떤 30대 어떤 남성이 직장인이고 이 사람은 뭐 오전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들어간다,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어디서 구매를 했다, 혹은 어떤 사이트를 들어갔다, 왜? 구글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갔으니까. 이런 패턴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관심사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잠재 고객 세그먼트들을 통해서 세팅을 하고 그러한 어떤 특정 저희가 원하는 패턴을 가진 고객에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어떤 이제 구글 광고에서의 가장 강력한 파워를 좀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적 최대화 캠페인에서는 거의 필수 작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노출이 됩니다. 보시면 뭐 검색 어떤 검색 환경에서도 노출이 되고요. 지메일, 유튜브, 또 디스커버, 디스플레이. 근데 그러면 사실 실적 최대화 캠페인에서 모든 지면이 커버가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저도 있긴 했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요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구글 광고를 했을 때 지면들인 것 같아요. 물론 각 이렇게 완벽하게 나눠진다기보다 좀 이제 간단한 보시기 도식화. 편하시라고 한번 도식화를 한 건데, 결국은 검색 캠페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큰 장점이 있죠. 검색 키워드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유형으로 그리고 여러 그 키워드 성격으로 저희 좀 세팅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것, 단계별로 할 수 있다는 것. 쇼핑 캠페인, 디맨드젠 캠페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품으로의 유입 까지 유도를 하는 것. 그리고 실적 최대화 캠페인은 각 캠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커버리지 외에 닿지 않는 그런 구석구석까지 좀 전체적으로 좀 메꿔주는 형태로 이 캠페인들을 같이 운영을 하는 게 구글에서는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캠페인을 운영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실적 최대화 캠페인만 운영하는 것보다 디맨드젠과 이렇게 혹은 검색과 디맨드젠, 실적 최대화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하는 것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적. 네, 아마 이걸 보시고 계신 분들도 아니 저렇게 실적 최대화가 다 커버가 되면 뭐 실적 최대화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으셨을 수 있는데 방금 이제 선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딱 저렇게 병행해서 이 장점들을 다 이용하는 것이 좀 최적화된 광고 운영법이 아닌가 저도 싶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시간이 길었지만 이 캠페인들이 어떤 캠페인들이 있고 캠페인들을 어떻게 좀 구성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캠페인들을 운영을 했을 때 분석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 실제 이제 리포트 특정 부분들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좀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글 그 리포트 분석 지면에 좀 들어가면 항목들을 선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수, 클릭수, 비용 그리고 뭐 전환수, 전환 매출액 이 5가지 지표가 있으면요 어디까지 커버가 되냐면 노출 클릭으로 클릭률 볼 수 있고요, 네. 클릭수 비용으로 CPC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클릭수 전환수로 저희가 전환율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환수 비용으로 CPA 전환당 비용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환 매출액이라는 비용으로 로아스까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이 모든 지표는 다 봐야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노출이랑 비용을 하면 CPM까지 볼 수 있긴 한데요. 네. 결국에는 이 지표들의 기준이 무엇이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좀 그 기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행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기준이 되겠죠. 잠재 고객 세그먼트 별로 이 특정 기간 동안 이 노출, 클릭, 비용, 전환 매출액에 대한 지표를 보는 것이 저는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저희가 어떤 세그먼트도 이 그룹 캠페인들에 적용을 시켜서 광고를 하고 있고, 저희가 만약에 특정 세그먼트를 나누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좀 분류를 할 수가 없거든요. 특정 세그먼트를 분류한다는 건 저희가 이제 뒤쪽에서 좀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이 유튜브 채널이 있거나 혹은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저희 웹사이트의 방문자들을 계속해서 이제 받고 있을 때 그 방문자들을 특정 기준으로 분류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분류를 했을 때 어떤 세그먼트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구매를 하는지 만약에 크게 특정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그먼트를 계속해서 분류를 해서 이 세그먼트를 분류한다는 건 저희가 이 구매를 일으킨 집단 그리고 그냥 방문한 집단 여러 집단들이 있을 때 이 전체 집단에서 구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 혹은 좀 특이사항이 뭐가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세그먼트를 분류를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좀 세그먼트를 좀 분류를 했을 때
어떤 집단에서 구매가 더 많이 일어나느냐를 보기 위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당연히 데모그래픽 지표가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는 이 전통적인 4P죠. 4P에서 하나의 P는 굉장히 많이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유통혁명 때문에. 아, 그러니까 플레이스는 사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중요도가 좀 떨어지. 그쵸,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 야 이제 그 네이버가 구매를 했나요? 컬리를? 네이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소식이 한번 정확하게 기억이 좀 나지 않기 확인해 때문에 봐야 될것 컬리가 같아요. 이번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컬리도 아. 사실은 좀 자금난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결이 되었다는 그 소식이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팔로우가 되지 않아서 아무튼 네, 뭐 컬리 제가 말씀드린 컬리, 쿠팡, 그다음에 뭐 네이버, 뭐 오늘 배송, 오늘 배송인가요? 내일 배송, 네이버 내일 배송. 네. 뭐 그다음에 쿠팡 뭐 이렇게 나오고. 무신사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무신사 맞죠? 그쵸 무신사도 그러니까 당일 배송인가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무배죠 무배 네. 무료 완전 배송, 승부처인 당일 것 배송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되기 때문에 플레이스는 좀 떨어져서 저는 요즘에는 좀 지약은 좀 많이 안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 어느 연령대에서 어느 성별에서 사람들이 뭐 클릭은 많이 됐는데 전환은 많이 되지 않았는지 그러면 저희에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누수되고 있다 혹은 우리와 핏이 맞지 않다를 보기 위해서 이런 지표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정 계제 위치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고 구매를 하고 있고 라고 한다면 저희가 만약에 정말 많이 펼쳐져 있어서 다 만약에 괜찮다 아니면 다 고만고만하다라고 하면 특정 매체를 지금 당장 필터링을 해야 될까라고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렵지만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광고주는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좀 소진되고 있고 대부분의 어떤 전환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아래쪽에 합치면 또 5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 달러 기준이라 맞습니다.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그런데 만약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그 광고 비용 대비 전환 가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다음 광고를 제작할 때는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그 썸네일 핏으로 진행을 했을 때 성과를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인사이트를 좀 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어떤 썸네일 영상도 똑같이 사실 어떤 영상은 눌러보고 싶고 어떤 영상은 눈에 걸리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저희 광고를 게재할 때도 그런 썸네일을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계제 위치 단위로도 저희가 기준을 놓고 광고를 좀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준이 성별 연령으로 해놓고 저희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구매 그리고 이제 네이버 페이 버튼 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매만 나와 있기는 한데 액션이 만약에 되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쇼핑 터널에서도 아까 전에 뭐 구매하기 전에 회원가입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회원가입 수 그리고 뭐 장바구니 추가 그리고 그냥 일반 구매 그리고 정기 배송 뭐 이런 식으로 단계들이 좀 나눠져 있다고 했을 때 특정 성별군에서는 어떤 액션을 많이 취하는지에 대한 이 전체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표들로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전환 액션을 통해서 여러 액션들 전환 액션이라는 건 구글 애즈에서 어떤 전환을 추적할 것이냐를 미리 등록을 해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등록해놓은 전환 액션들 중 특정 성별에서 만약에 특이사항이 나오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잠재 고객 관리자에서 이제 맞춤 세그먼트 특정 구글에서 다음 검색어를 하나라도 검색한 사용자 혹은 다른 웹사이트를 둘러보는 사용자 이렇게 해서 네. 결국에는 경쟁사를 둘러보고 있는 사용자들을 세그먼트로 좀 묶어서도 타겟팅을 좀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 정도까지만 좀 보여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활용하기 나름이라서 네.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 될 수 있죠. 여기 나오는 이제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로 받아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저희 좀 라이브 했었던 주제처럼 네,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든지 아니면 엑셀 파일을 통해서 로우 데이터를 좀 가공을 하고 차트화, 그래프화 해서 눈으로 직접 봤을 때 저희가 그냥 매일매일 대시보드에서 보던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한 데이터 그리고 직관적인 데이터를 좀 얻을 수가 있거든요. 또 모아놓고 보면 다를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매일매일 보는 거랑. 네. 매일매일 봤을 때는 좀 별로인 것 같았는데 실제로 묶어봤더니 맞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구나. 그러면 어느 지면에서 별로여서 대시보드에서 좀 어떤 부분이 좀 미약해 보였던 건가를 집중해서 다시 한번 파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데이터를 계속해서 가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캠페인을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캠페인들이 있고 캠페인들을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구글 광고는 어떤 식으로 성과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라이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물론 당연히 저희가 매일 하는 있고, 일이지만. 그렇죠. 당연히 매일 하는 일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짚을 수 있다는 게 저에게도 유익하지만 뭐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뭐 구글 광고라는 게 사실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오답 노트는 있거든요. 네, 저희가 해보면서 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실제 캠페인들을 운영하면서 광고주분들의 시행착오를 좀 줄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구글 광고 관련해서 캠페인 운영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대행 문의를 남기고 싶으시다면 저희 한영빈 대리님 그리고 저 김용민 프로에게 메일링을 해주시고 뭐 전화 주셔도 됩니다. 전화 주셔도 네. 저희가 업무 중에 가능하다면 바로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해드리고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또 라이브가 또 예정이 있어서 그쵸. 그쵸. 네. 다음 주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텐데 벌써 기대 중이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벌써 좀 기대가 좀 되고요. 그럼요. 저도요. 네. 그래서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말씀드린 대로 이메일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답변 수차적으로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김용민 프로였습니다. 저는 AMPM 글로벌 한영빈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